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5일입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네요. 특별한 이슈 사항도 없었고, 좀 바쁜 일들도 있어서 지난주에 한 주 쉬고, 이번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네, 우리 입찰 내역에 대해서 경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뜰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떴습니다. 제가 에너지관리공단도 들어가 보고 입찰 시스템 쪽도 접근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경쟁률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경쟁률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안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상반기에 입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반기에는 더 좋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안전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뒤늦게 나오는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속 편하게 우린 장기거래 계약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물론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브리핑하면서도 언제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태양광 사업은 이렇게 그래프를 내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밑에서 수익성은 낮고 시설비는 낮고 수익성은 높은 데서 설비를 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시설비는 높고 수익성은 낮은 데서 설비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태양광 사업을 얘기할 때 누군가는 야 그거 태양광 사업하지 마 돈이 안 돼 이제는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몫이고 사업자 개개인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주다 보니 REC 현물 금액이 3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던 게 지금 3만 9천 원이야? 이러다 4만 원 넘는 거 아닌가? 라는 계산들이 떨어지실 거고 REC 금액만 지금 이렇게 선방을 하는 게 아니라 S&P가 지금 육지 S&P가 130원 평균가가 나왔다는 건 제주가 146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4만 원 가까운 금액이다 보니까 야, 이 금액이 현물에서 계신 분들은 엄청 높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봐야 몇 달입니다. 우리 사업을 20년을 하는 거다 보니까 20년의 사업 안 속에서 사실 몇 달의 매출들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해서 큰 틀에서 변화가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작은 변화들이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조금 많이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관리공단 아리백 시스템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에 제주 거 거래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건에 대해서 14,497원 이후에 거래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안들만 특정인들만 누군가 선택된 자들만 거래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거래가 될 수 없겠죠. 입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사업 공고나 사업이 선정되는 것들이나 모두가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누구나 공정하고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도 오늘 금요일 11월 5일 금요일인데 제가 지금 7시가 다 됐거든요.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올라온 게 업데이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행정소설 판결 문의랑 행정심판 재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 살펴봤더니 전부 다 건축물, 가중치 문제 이슈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 쟤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똑같은 설비인데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심판도 내고 행정소송도 내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정신청도 하고 고소고발도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 가중치를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는 누군가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혜택을 같이 받지 못하느냐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실 수가 있죠. 지금 나와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재결서도 전부 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판단이 맞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가중치를 조정해 줄 수 없다,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그러다 보니 사업자분들도 제가
이 태양광 사업안을 얘기를 드리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0% 확정된 것과 100%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REC 금액도 변수고, S&P도 변수고, 발전 시간도 변수고, 발전 양도 변수인데, 가중치도 변수고, S&P도 변수고, 그러다 보니 하나도 정해진 것들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지금 사업자분들이, 우리 뭐 최고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입찰이 끝나면 선정 내역들 가지고 최고 최저가를 제가 조사를 했던 건 사실 누군가를 배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업안의 평가가 올바르게 제대로 됐느냐를 따져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15만 4천 원에 선정이 됐는데 나는 13만 4천 원에 떨어졌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을 하자는 얘기지, 누군가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의 얘기로 지금의 사업안들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누군가만 돈을 번다, 특정인들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고가에 선정되신 분들보다는 낮게 선정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고가에 선정되신 분들은 한두 분이 난 이거 최고가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전부 다 퍼지지만 그 속에서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사업은 15만 원에 선정이 됐냐, 누군가는 14만 5천 원에 선정이 됐냐 라고 얘기하는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발전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발전소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수많은 발전소들을 보게 되는데 발전량이 안 나오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군뱅이 재배사, 뭐 버섯 재배사, 건축물 가중치 REC를 1.9로 높여서 우리가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들의 사업안을 검토를 할 땐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격거리를 충분히 벌리셔서 발전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죠. 이 지역은 발전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장기적인 효율 안정성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양면 모듈 밑에 반사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스 대 글라스의 모듈이 만들어져 있는데 탄성 개수가 다르고 거기에 모듈이 지금 단면 모듈도 표면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철 한낮에. 그런데 모듈은 온도가 올라가면 발전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면셀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표면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반사판까지 올려서 표면 온도를 높였을 땐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장기적인 효율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냐 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곳에 발전량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랬더니 그런데 가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그 발전소가 잘 지어졌다는 건 주변 환경이 좋고 이격거리 충분히 벌어지고 서늘한 기후 환경에 있고 주변에 그늘이 지는 내용들이 없다. 그리고 시스템 부하 설계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발전량이 잘 나오는데 인근에 사업주가 계시면서 관리를 잘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굳이 닦으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할 일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내 동네에 있어서 맨날 가서 닦는 분들은 발전량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미세한 차이 1%, 2%의 차이가 모여서 많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특이 사례 가지고 모두의 사업안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발전 매출이 15만 4천 원이 됐고 15만 원이 됐다라고 해봐야 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발전량에 따른 매출 차이는 10% 이상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3.5시간 발전이 되는 것과 3.8시간, 3.85시간 발전이 되는 것들은 벌써 10%의 매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발전량이 안 나오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준공이 돼 있으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책임지지 못하고 외부적인 것들, 책임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수익이 나오는, 적정 수준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지 엄청난 고수익이 나오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책임진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였던 것들, 각종 재배사들 건축물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한
편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런가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진 않지만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버섯사가 됐건 건축물이 됐건 곤뱅이가 됐건 지렁이가 됐건 괜찮아요. 본인이 본인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을 된다라고 사업안들을 가져오는 브로커들이 아니면 뭐 시공사들이 시행사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된다라는 전제하에 시공을 하고 된다라는 전제하에 되지 않는 시설을 갖췄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면밀하게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보편적으로 돈 되는 건 달려들다가 책임져야 될 일 생기면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 얘기하고 싶다. 그런 회사가 또 있어서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는데 다 보입니다, 눈에. 오래 가지 않거든요. 저한테 그런 회사들 문의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웬만해선 나쁜 얘기들 안 하는데 나쁜 얘기들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업안들을 책임감 있게 해나갈 수 있다면 참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입찰 끝나고 제가 첫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조금은 남의 사업안 잘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크게 염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잠깐 잘 된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약올리거나 이러는 일들이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사업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좋은 정보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맞고 아니고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고 나의 얘기만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